그 제가 오늘 보니까 또 다시 이제 그 골장 의학에 대한 이론과 이제 골장 테라피에 에서 본 이제 오늘 또 골장 치유에 대한 핵심 이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골장 의학에 관련돼서 제가 아주 잘 정리를 했던 파트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한 번에 해야 될지 두 번에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골장 치유에 대해서 핵심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골장 치유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을 좀 상기시켜 보면서요. 자, 그래서 이 골장 치유는 핵심 이론이 8대 내분비성과 4하대점이라는 거예요. 8대 내분비성과 4하대점이라는 것이 이게 인체를 기관과 조직 그냥 구조와 기능적인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대 내분비선이라는 것은 이제 호르몬 조절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하대점이라는 것은 인체의 이제 배꼽 밑으로 엉치 장골이라 그러죠. 장골과 대퇴골두, 대퇴골, 경비골 이 하대로 내려가는 뭐냐면 심혈관계의 대동맥에 피를 공급해 주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와 분파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사하대점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 전체를 8대 내분비성과 4하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8대 내분비성과 4하대점을 이 골장의학은 관리하는 기술이며 공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골장의학자로서 자연의학은 인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 몸 전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몸속에 12장을 중심으로 이제 췌장과 이제 인슐린 그 다음에 글루카곤의 기량적 효소 소화 효소를 보는 기능이 있죠. 우리가 췌장과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 장기에 뭐냐면 에서 피를 40%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뼈에서 60% 만들고 12장과 췌장을 중심으로 해서 40%를 피를 만든다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12장과 뭐냐면 췌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 효소를 보는 곳이 되고요. 특히 이제 담양, 우리가 담양이라는 것은 설계를 말하는 거죠. 설계의 소화 작용을 하는 담즙을 저장하고 하고 농축하는 일을 또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이 몸 중에서 림프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림프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혈관을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림프절은 인체의 온도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림프절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여자의 그 가슴 언저리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겨드랑이, 예, 겨드랑이,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사타구니, 그 다음에 이 발, 발목 밑으로 있는 이 발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림프절이 그 혈관을 따라서 전체가 분포되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곳에 뭐냐면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인간이 자연 환경을 극복해 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오랜 아주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발바닥에 뭐냐면 동상이 잘 걸리겠죠. 그래서 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따라서 림프절이 조절이 돼 온도 조절을 해줘야만이 동상이 안 걸리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여자들에게 모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젖이 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 주위로 뭐냐면 림프절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뭐냐면 사타구니에 많이 있는데, 특히 여자들이 뭐냐 림프절이 사타구니에나 겨드랑이 같은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이게 왜냐면은 중요한 심혈관계의 그 기관과 조직과 조직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피가 공급되는 아주 중요한 대동맥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림프절은 중심 그 림프절이 있고 말초 이제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림프 기관에는 우리가 흉선이 있죠. 가슴과 가슴 사이에 있는 이 흉서와 그 다음에 골수, 예, 우리가 척추골수, 내수골수 이렇게 골수가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초 림프 기관에는 림프절, 예, 말초 림프절에는 림프절,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점막청 림프 조직이 포함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유익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은 뭐냐면 중심 림프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말초 림프 기관이 있다. 그래서 중심 림프 기관에는 흉성과 골수가 포함되고, 말초 림프 기관에는 림프절, 비장, 그 다음에 점막청 림프 조직이 포함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면 뭐냐 이거죠. 뭐냐면은, 그래서 중심 림프 기관은 이제 외부에서 뭐냐면은 침입에 들어온 외부 중심 림프절은 아까 흉성과 골수를 포함하는데요. 외부 림프 외부에서 침입에 들어오는 이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황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물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중심 림프절이 직접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고, 이제 말초 림프 기관에 이제 아까 그 기관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초 기관이 림프에 직접 반응할 때 이를 후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중심 림프 저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면역을 담당하는 데에 비해 비장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황원에 대한 전신적 면역 비장을 담당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심 림프절은 지역적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지역적 면역 담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뭐냐면 말초 림프 기관에 들어가는 비장, 그 다음에 뭐냐면은 림프절, 그 다음에 뭐냐면 장점막청 림프 조직,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장인데, 이 비장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뭐냐면은 황원에 대한 전신적 반응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말초 림프 기관의 이제 비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비장은 뭐냐면은 이제 몸속에 주먹만한 크기로 혈액 성분을 뭐냐면은 걸려주는 기관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비장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문제가 돼가지고 비장을 이제 잘라내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비장은 뭐냐면은 전체의 몸에 혈액을 타고 들어가는 황원을 뭐냐면 전신적으로 반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혈액 성분을 걸려주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비장은 뭐냐면은 혈액의 여과작용과 면역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초 림프 기관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골장의학은 이러한 것을 몸 전체를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골장의학이 자연의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뭐냐면 골장의학과 골장치료 도표라는 그 책과 논문을 통해서 뭐냐면은 제가 미국 피드먼트 한의대 자연치유 명예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것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제가 골장의학과 골장치료는 자연의학의 한 분야로서 나름대로 뭐냐면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방법 치료로서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치료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장 치유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인체는 뼈와 살, 그 피부를 그 두께를 두고 2등분을 했을 때 바깥을 표층근막이라 하고 안쪽을 심층근막이라 합니다. 그럼 뼈 언저리를 말하는 것이죠. 대동맥이 지나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심층근막을 뭐냐면 쑤셔서 떫어내는 기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손과 발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손발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한다는데, 제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일압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일압은 뭐냐면은 이 지압이 아닙니다. 지압이 아닙니다. 안마, 마사지, 기타 등등이 하는 이런 지압이 아니고요. 저는 지압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는 일압을 사용하는 거다. 이 일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힘이 바위를 떠볼 정도로 아주 힘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찌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뭐 침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는 이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층 깊숙이 뭐냐면은 이거를 떫어내는 그 기술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기관과 조직과 구조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관과 조직이 뭐냐면은 엉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엉키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름을 결절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몸속에 이제 굳어지는 것이 그 결절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절을 떫어내므로써 그 피를 원활히 해가지고 원활히 해줌으로 인해서 그걸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장 치유는 이거를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그 결절을 해소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 치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결절을 뭐냐면은 치유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뼛속 깊숙이 장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기에도 결절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신경혈관 림프절이 안에 꼬인 그를 우리가 뭐냐면은 엉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결절이라고 하고요. 근육과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우리가 결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 결절이 뭐냐면 신경까지 포함돼 가지고 엉켜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뭐냐면은 안에 그 염이 생기는 것이죠. 종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종기에 뭐냐면은 조금만은 뭐냐면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하겠죠. 그 종기가 죽어가지고 그것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고름이 되잖아요. 그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꼬무락지, 종기라 그러죠. 그 꼬무락지에 고름이 생긴 것을 뭐냐면 구멍을 뚫어 가지고 뭐냐면 빨아내는 거, 그게 시술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잘 하죠. 정상적인 뭐냐면은 우리 의료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의사들만이 뭐냐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뭐냐면 깊숙이 구멍을 뚫어 가지고 고름을 빨아내는 것이죠. 그게 시술입니다. 수술은 다르죠. 그거를 뭐냐면은 안에 이게 그 조직을 열어 가지고 그 부분을 뭐냐면은 철심으로라든지 기타 뭐냐면 잘라 가지고 그걸 꿰맨다든지 기타 하는 것이 그 수술이죠. 예, 이런 거는 의료법에 뭐냐면은 저촉되기 때문에 의사들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있는 불수근이라고 합니다. 장기는 불수근이라 그래요. 번지수는 고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기 깊숙이 들어가 있는 뭐냐면은 엉켜 있는 그 다음에 결절되어 있는 부분을 뭐냐면은 쑤셔서 떫어내는 기술, 그것이 뭐냐면은 장치유 기술인 것입니다. 장 테라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장치유 기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치료라는 말은 의료행위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적으로 뭐냐면은 의료적인 것이면, 그러나 학문을 논하는 데를 그런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문은 뭐냐면은 의학에 대한 학문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은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의료적 뭐냐면은 그 영업장을 가지고 연수적 반복적 행위를 가지고 뭐냐면은
치료적인 요소로서 뭐냐면 그 의료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그 불수거는 이 장이기 때문에 장의 문제화 되는 것을 아까 같이 캐내는 것을 우리가 장치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예로서 뭐냐면은 우리가 여성 갱년기와 남성 그다음에 뭐냐면 성인병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읽어보고 제가 나머지를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뼛속 깊이 장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골장에는 뼛속 깊이 장기까지 심층근막을 통해 인체의 호르몬 공장인 내분비성과 하체의 대퇴골 깊이 동맥을 뚫는 기술이죠. 아까 8대 내분비과 4하대점을 뚫는 기술이죠. 특히 임상적으로 중년 여성의 4대 적이 있죠.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여성 갱년기 이런 것들이죠. 4대 적과 그 다음에 남성 뭐냐면은 그 성인병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이 골장 테라피에서 직접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골장 테라피에서 인체 표면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인체 표면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 골장 치유 공법이라 그러죠. 기술. 예, 쑤셔서 뚫어내는 기술이죠. 손발을 이용해서 의료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발을 이용해서 뭐냐면은 뚫어내는 기술이죠.를 8대 내분비성과 4하대점을 중심으로 중년 호르몬 조절과 골장 척추 질환에 초점이 맞춰져서 특히 뭐냐면 여성 호르몬과 뭐냐면 관리와 그 다음에 남성 성인병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자들에게는 30대를 전후로 해서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조기 노화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한 40대 정도 되면 호르몬 분비 감소와 이제 갱년기가 접어들고요. 50대에 이제 호르몬 분비 멈춤이 오고 이게 이제 폐경기 이제 관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촉촉해 뜯고 이렇게 아름다웠던 뭐냐면 피부가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이 몸이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도 호르몬 조절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뭐냐면은 부족하게 되어서 이것이 뭐냐면 노화 현상을 갖는 가장 큰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이게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처짐이 되는 거지도. 피부 안에 있는 근력이 빠져가지고 바깥에 있는 지방 덩어리가 내려 앉으면서 이게 철렁철렁 걷는 것이죠. 예, 남자나 여자나 다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뭐냐면 인상을 많이 쓰게 되면 주름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노화의 3대 현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건조, 처짐, 그 다음에 주름 이런 걸 개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뭐냐면은 이 골장 호르몬 조절을 해줌으로 해서 뭐냐면은 우리와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뭉뚱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자나 여자나 제가 50대 60대를 전후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골장의학은 기본적으로 120살을 뭐냐면은 전제로 해서 학문을 펼쳐가는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남자나 여자나 60 전후를 제가 뭐냐면 중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아까 같이 50 이제 넘으면서 뭐냐면은 폐경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남자들도 뭐냐면은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그 대표적인 것이 전립선염이죠. 예. 그 다음에 여자는 요실금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에게는 뭐냐면은 성인병이 오게 되죠. 고혈압, 당뇨 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같은 하나의 뭐냐면은 노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60대를 50대 전후로 뭐냐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 여자들은 안에 호르몬 조절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남자들은 뭐냐면은 안에 내분비계가 뭐냐면은 안에 늘어남으로써 즉 비대해짐으로써
좋아주는 역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몸 전체의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에 인체의 장기 조직이 뭐냐면 망가져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뇨 신부전증이죠. 예. 그 다음에 뒷덜미가 뭐냐면 안에 가지고 심혈관계가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뭐냐면 뇌출혈 뇌졸중이 이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남자 여자 이게 성인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저거 엄청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여자 성인병이라는 것은 여자의 뭐냐면은 호르몬 조절으로 해서 나타나는 조기 그 뭐고 노화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갱년기, 폐경기에 따라서 얼굴이 뭐냐면은 막 울락불락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요실금, 그 다음에 남자 전립선, 그 다음에 남자가 뭐냐면은 신부전증 같은 거 신장이 걸려주지 못하면 일어나는 신부전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예, 우리가 뭐냐면은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것들이 다 남녀 공이 뭐냐면은 성인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 성인병에 뭐냐면은 치유 방법으로서 골장 그 의학은 바로 뭐냐면은 심혈관 깊숙이 굳어져 있는 부분을 뚫고 조절함으로 해서 그거를 원활하게 뭐냐면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엄청 제가 빨리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호르몬 기능 항진증이 있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좀 더 그 책을 보면서 이해하면 될 것이고 이것이 뭐 속발성도 있고 원발성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뇌하수체라는 것은 팔대 뇌하수체라는 것은 참 내분비선이라는 것은 뇌하수체, 송과성, 갑상선, 그 다음에 흉골,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분비선, 그 다음에 난소궁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자체에 뭐냐면 호르몬 공장이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그것이 표적화되어 있는 곳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에 이제 차이점인 것이죠. 그래서 표적 자체에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분비계 자체에 뭐냐면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저하되는 것이 이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원발성이라는 것이에요. 원발성 자체의 문제. 그러나 표적 자체 원발성은 문제가 없지만 그 표적 자체에 문제가 되는 그것을 뭐냐 속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은 제가 말을 좀 잘못했나요? 혹시 이건 너무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예 그러는데 어쨌든 뇌하수체의 뭐냐면 기능 저하는 이 표적 기관의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거죠. 예, 뇌하수체의 기능 저하는 표적 기관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데 그러니까 뇌하수체의 기능 저하 자체에 기능 저하가 있는 것인 경우는 그러니까 표적 기관의 기관을 유발해 가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속발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뇌하수체 자체는 뭐냐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표적기관 자체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이게 이제 원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이제 그 구분이 되는데 즉 호르몬 공장의 아까 그 직접적인 그 원인과 기관과 조직 중에 일부가 표적되느냐의 차이인데 아까 원발성이라는 것은 뇌하수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뇌하수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발성은 뇌하수체 자체는 즉 다시 말하면 내분비계 자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표적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발성이고 그 다음에 속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속발성이라는 것은 뇌하수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뇌하수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표적 자체의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것을 이거를 뭐냐면은 속발성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예, 제가 말을 좀 헷갈리게 했나요? 어쨌든 좀 유심히 잘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내분비선의 이제 그 특성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래서 특성은 내분비선에서 혈액으로 이제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체 내에서 합성되며 미량으로 물질 대사를 조정하고요. 특성으로 과다하거나 과소하면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자, 혈액을 통해서 내분비는 이제 분비가 된다는 거죠. 척추동물 간에는 한 종의 호르몬이 다른 종에도 효과가 있으며 그 다음에 황체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호르몬은 뭐냐면은 그 성분은 자 단백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호르몬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단백질 또는 폴리펩티드로 구성되어 있고, 내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이자, 부신, 수질, 그래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가수트린, 세크레틴 등 대부분의 호르몬이 이제 단백질계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성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작용 기구로서는 뭐냐면은 단백질계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작용 기구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백질계 호르몬은 뭐냐면 표적기관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붙어서 세포 내의 물질 대사를 조절하고 효과가 매우 빠른 데 비해서 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아까 표적기관의 세포지에서 수용체와 직접 결합해서 핵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스테로이드 들어가서 유전자 기능을 활성화하며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호르몬은 빨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천천히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핵내로 깊숙이 들어가서 유전자의 기능을 그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내분비계의 호르몬을 우리가 그 한 10가지로 잡고 있죠. 우리가 내하수체, 갑상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분비선, 부신피질, 난소, 난수궁, 흉성, 송과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것만 특별하게 구분해서 여기에서 또 많이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이게 복잡해지니까요. 다시 별도로 한번 기회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람 내분비 호르몬의 역할 그 10가지에 대해서 즉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난소, 난수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난소는 뭐냐면은 에스트로겐이 좌우하고요. 여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여포를 성숙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 오늘 요 테마에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골장 호르몬 밸런스와 그 테라피의 치유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요것이 뭐냐면은 제가 골장의학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요것도 뭐냐면은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해 드리자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서양의학에서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은 구조와 기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는 해부학이고 기능은 뭐냐면은 곡인데 이거는 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조직과 뭐냐면 기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조직은 뭐냐면은 4개 조직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기관계는 외피계, 근골격계, 그 다음에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그 다음 배설계,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계, 여기 한 가지 더 들어간다고 했죠. 경락계가 이 동양의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0개가 되는 것인데요. 이거를 뭐냐면은 골장에서는 어떻게 정리했느냐면은 10가지로 정리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두를 신경, 혈관, 림프절, 그 다음에 뼈, 장기, 그 다음에 경락, 근육, 근막, 호르몬, 영양학 이렇게 10가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기관과 조직이 뭐냐면 어떻게 이제 결절되고 뭉쳐가는가, 어떻게 뭐냐면 종기가 되어가고 아프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의학에서는 급성, 악급성, 만성, 퇴성 4가지로 구분을 해놨죠. 그런데 이 골짜기는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6개를 더 넣어가지고 이걸 10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급성, 순환결, 호흡결, 악급성, 눈점, 관련통, 만성, 결절, 엉킴, 탱성 이렇게 10가지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치유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8군데에 뭐냐면 8대 내분비성과 네 군데에 뭐냐면 4하대점, 배꼽 밑에 4하대점을 집중적으로 뭐냐면은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은 설명을 하고 요 나머지는 빨리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장기의 고도로 응축된 근막 에너지를 통해 안으로 전기를 방출하는 기술은 인체의 모든 부분이 호르몬 공장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특히 골장의 뼈 호흡과 뼈 압축을 통한 점, 선, 면을 통한 밀착 호흡 속도, 압력의 조화를 통해 근육의 이완과 물질 대사의 조화로움을 말초로부터 대뇌신경까지 전달 정보를 통한 대뇌 시상 하부와 뇌하수체의 3만 가닥의 아틀라스 그늘로부터 대뇌신경까지의 정보 전달을 통한 대뇌 시상 하부와 뇌하수체의 3만 가닥의 아틀라스 근이 있다 이거죠. 이 뭉침이 목 뒷덜미 뭉침으로 오고 걷기하는 머리가 띵하면서 산소 공급과 영양이 차단되어 머리가 아파오는 것이다. 자, 이게 뇌졸중과 뇌졸중과 뇌출혈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수장기에, 그러니까 이 대갈통 안에 들어가 있는 내수장기가 죽게 되어 세포가 망가져 간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보 전달과 기능 활성화가 이목구비의 시신경이 이게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 내신경이 무너지고 얼굴의 표정이 뭐냐면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장 뼈 호흡과 뼈 압축, 우리가 이 골장은 뼈 압축과 뼈 호흡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뼈 치료를, 뼈 마사지를 하는 것이죠. 통한 다양한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한 도움으로 여기에서 영양학적인 습성과 당연히 이제